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유로컵 내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리아 대 몬테네그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조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기세가 대단한 세르비아와 헝가리 등과 같은 조긴 하지만 홈승점을 착실하게 따내면 충분히 노릴 만한 성적이다. 때문에 팀이 기대하는 주축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소집했다. 루도고레와 자국 대표팀 모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데스포도프를 중심으로 결정력이 좋은 키릴로프, 중원을 책임지는 스테파노프 등이 팀을 이끌 것이다. 네잘코프와 안토프 등 핵심 수비수들도 건재하다. 이어서 몬테네그로는 한때 유럽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었지만 다시 주류로 올라섰다. 오연규의 팀 동료인 학사바노비치를 포함해 헤르타 베를린의 요베티치, 카라바흐의 양코비치 등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무고사가 인천을 떠나 고베로 이적한 이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아틀레티코의 사비치를 중심으로 마루시치와 부야치치 등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접전을 보고 있다. 불가리아는 스테파노프의 중원 장악 속에 데스포도프와 키릴로프가 경기 내내 홈에서 적극적인 문전 러시로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사비치가 중심을 잡으며 부야치치가 수비 라인에 버티는 몬테네그로를 쉽게 넘기 어렵다. 학사바노비치와 양코비치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을 저지하기 위해 홈팀도 수비적 준비가 필요하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이에 저희 천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랑스 대 네덜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분패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음바페가 전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증명하는 등 의미 있는 대회를 치렀다. 이번 명단에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요리스 키퍼와 벤제마를 비롯해 은쿤쿠와 덤벨레 등이 제외됐지만 경쟁력은 충분하다. 밀란의 매냥이 키퍼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즈만과 코망, 콜로무아니와 디아비가 지루를 지원할 것이다. 라비오와 초우아멘이, 베레타우트와 카마빈가 등 중원도 건재하다. 이어서 네덜란드는 8년 만에 도전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었다. 베우호스트의 활약이 있었지만 승부차기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다소 주류에서 밀려났던 시기를 지나 강팀의 지위를 찾았다.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베르바인과 브로비 외에도 멤피스 데파이와 코디 각포가 최전방에서 잘해줬고 클라센과 베르기스 등 아약스 듀오의 중원 존재감도 있다. 이번 일정에는 네덜란드의 미래로 평가받는 호벤의 에이스인 사비 시몬스와 아약스의 테일러 등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접어드는 선수들을 주목할 만하다. 요리스의 대표팀 은퇴 이후 주장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던 그리즈만이 음바페에게 주장을 빼앗겼기에 대표팀 은퇴 소식까지 나왔지만 그건 가십으로 밝혀졌다. 음바페, 지루와 함께 공격을 주도할 그리즈만이 네덜란드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라비오의 중원 장악이 있을 프랑스가 홈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다. 네덜란드도 쉽사리 물러서진 않겠지만 원정에서 프랑스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브롤터 대 그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브롤터는 리히텐슈타인과 산마리노, 몰도바 등과 더불어 유럽 최약체 팀 중 하나다. 네이션스리그 그룹 D 레벨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전력 자체가 중위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밀린다. 최전방에 나서는 카스치아로는 40세를 넘긴 공격수고 워커와 앤슬리 등 팀의 핵심 자원들은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활약한 적이 없다. 이어서 그리스는 쉽지 않은 조에 속해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이션스 리그 C레벨 조 1위를 차지하며 승격하는 등 최근 성적은 좋았다. 세대 교체에 완벽하게 성공한 데다 10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재능이 동시에 3명 이상이 나왔다. 알크마르의 주전 스트라이커 파블리디스 외에도 펠카스와 두비카스 등 좋은 공격수들이 전방에 포진해 있고 만탈로스와 바카세타스 등 창의력 넘치는 중앙 미드필더들도 즐비하다. 그리스의 승리를 본다. 지브롤터는 다른 팀들에 비해 전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나마 홈에서 해볼 만한 그리스 상대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전력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펠카스와 마수라스, 파블리디스 등 유럽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공격수들이 홈팀 수비를 폭격할 그리스가 승리하고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그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체코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코는 지난해 국가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았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스위스와 포르투갈 등의 연패했고 친선전에서는 튀르키예에 패하기도 했다. 팀의 주전 공격수인 패트릭 시크가 소속팀에서 당한 부상 여파로 국대에 계속 빠진 것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크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선다. 중원에는 최근 샬케의 무패를 이끄는 크라를 비롯해 웨스트햄의 볼란치인 수책이 선발 출전할 수 있고 트벤테의 에이스인 체르니는 바락과 함께 이선을 책임질 것이다. 쿠팔과 지마, 쿠델라 등 핵심 수비수들도 빠짐없이 나선다. 이어서 폴란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와 멕시코를 제치고 16강에 진출했었다. 비록 준우승국인 프랑스에 패하며 8강에 가진 못했지만 메이저 대회 조별예선 탈락 징크스를 깬 것은 의미가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지구촌 최고의 스트라이커다운 골 결정력을 증명했고 지엘린스키와 리네티 등 세리의 최고의 중앙도 탄탄했다. 이번 일정에는 스코라스와 레데르만 카민스키 등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도 대거 차출했다. 폴란드는 카민스키와 레반도프스키, 레데르만 등의 공격진을 가동해 체코의 골대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수책이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쿠팔의 최후방 수비가 있을 홈팀이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90분 내내 치열한 접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몰도바 대 페로제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도바는 네이션스 리그 같은 그룹 팀들 상대로는 우위를 보이며 6경기에서 4승을 따냈었다. 그러나 그 위의 팀들 상대로는 좀처럼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에레디비지의 리그에서 활약했던 공격수 다마스칸을 비롯해 세리에 비해서 수준급 활약을 하고 있는 이오니처 등 핵심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 라인이 다소 아쉽다. 이어서 페로제도는 지난해 네이션스 리그 일정에서 나름 경쟁력을 보였다. 튀르키예와 리투아니아 상대로 승리했고 룩셈부르크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승에 성공한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다소 아쉬웠다.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에드문손과 미엔달렌 소속의 윙어인 올센이 주축 선수다. 접전이 유력하다. 페로제도가 최근 유럽에서 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몰도바 역시 홈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다. 페로제도가 원정에서 워낙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90분 내내 별다른 찬스 없이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웨덴 대 벨기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은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며 월드컵 본선으로 가지 못했다. 질라탄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강팀의 지위를 잃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세대 교체에는 실패했다는 평이다. 그래도 이번 소집 명단은 충분히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대표팀 은퇴를 번복한 질라탄이 돌아왔고 뉴캐슬의 상승세를 이끄는 이삭과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 쿨루셉스키 등 핵심 선수들이 정상 출전한다. 린델로프와 구드먼슨, 아우구스틴손 등 백포를 이룰 선수들은 A매치 경험이 충분하다. 이어서 벨기에는 이번 A매치 일정에서 쉽지 않은 팀을 연달아 만난다. 유로 예선으로 스웨덴을 원정에서 만나고 개최국인 독일과의 친선전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월드컵 부진으로 인해 마르티네스 감독이 사임한 이후 경험이 적은 테데스코가 감독을 맡은 건 우려를 자아낼 일이다. 단, 선수단 면면은 여전히 화려하다. 루카쿠가 소속팀에서 부진하긴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역할을 하는 데다 케빈 데브라이너와 셀레메이커스, 카라스코와 라비아 등 다양한 재능이 질비하다. 파에스와 테아테, 데바스트 등 수비 라인에는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쏠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스웨덴의 홈이고 벨기에가 최근 최정상에서 다소 내려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위력적인 최전방과 달리 스웨덴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격 전개를 해줄 미드필더진이 아쉬운 팀이다. 케빈 데브라이너와 카라스코, 데케텔라에르 등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벨기에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